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게임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서 글로벌 확장이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일 컴투스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23년 실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두 가지 게임만으로 인해서 이 1100억에 대한 매출 전망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분기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23억 원으로 전년보다 22.5%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140억 나면서 그래도 직전 사업 연도보다는 46.9%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개선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손실 같은 경우에는 165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이 직전 사업 연도를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증감 비율이 76.7%로 적자폭을 좀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수익성이 부진하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배경은 바로 이 신작 게임 출시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난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마케팅 비용은 2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9%가 증가를 했고요. 또한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307억 원으로 43.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서버비 증가의 영향으로 기타 비용이 244%큰 폭으로 증가한 29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로열티 비용 같은 경우에도 26.6% 증가한 251억 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신작 출시로 인해서 매출은 증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늘어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작 제노니아와 그리고 소울 스트라이크 이 두 가지 게임만으로 올해 1,1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해서 실적을 끌어올릴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거나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간 실적 대비를 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으니요. 4분기 실적만으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214억 원으로 전년보다 31.4%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165억 원 그리고 순손실은 80억 원 수준으로 각각 이렇게 적자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제노니아 출시 효과가 감소를 했고 관계기업 투자 손실 등 비현금성 평가 손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을 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3년 같은 경우 이렇게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의 증가라든가 신작 출시 게임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다가오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확장을 해서 실적을 개선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사업 부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난달 출시한 여기 소울 스트라이크가 이 키우기 장르의 흥행 계보를 이으면서 매출 순위 상위권에 안착했기 때문이고요. 1일 활성 이용자와 재방문율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롱런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증가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작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게임주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대작 MMORPG 바로 제노니아의 대만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에는 글로벌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노니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내 출시 이후에 견조한 성과를 거뒀고요. 지속적인 게임성 업데이트 그리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IP로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점차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노니아 같은 경우에는 누적 70만 명 이상의 유저가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즐겼고요. 지금도 3만 명의 유저가 즐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버전은 4분기 출시가 목표인 만큼 매출은 한국과 대만 시장에서 성과를 기반으로 600억 원 이상의 큰 매출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울 스트라이크도 기대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글로벌 런칭을 한 1월 17일 이후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6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DAU와 재방문율 그리고 결제율 등 여러 지표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1100억 원에 대한 매출은 바로 제노니아 대만 출시와 그리고 소울 스트라이크 이 두 가지 게임만으로만 해도 1100억 원의 매출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신작에 대한 출시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소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 더 흥행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컴투스 홀딩스가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의 향후 좀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생각해 봤으니까요. 저희가 또 주가의 측면에서 대응을 해봐야겠죠. 이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현재 변곡점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컴투스 홀딩스의 차트를 크게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겁니다. 바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후에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오던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때 높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 저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241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41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홀딩스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 이동평균선 24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락 추세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부분에서 주가가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121선에서 저항을 받을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인 22,650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22,650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 제가 또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함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컴투스 홀딩스의 실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당 영상은 이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